코로나 시국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외부인까지 합석한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화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개를 차에 매단 채 4km를 주행한 운전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개는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북 평리까지 유입됐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의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취업자 수 감소에도 충북은 증가했습니다. 주로 임시직이 늘었는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옥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직 원화가 채 있는데도 원장과 직원들이 음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얼마 전 관련법 개정에 맞춰 이 옥천군은 어린이집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곳에서 원장과 외부 지인, 교사 등 16명이 음주 회식을 벌인 건 지난달 11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아가 긴급 보육을 받고 있었고 저녁 7시 20분쯤 하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히 방역에 조심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직 원아가 귀가하지도 않았는데 집단 회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옥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내려져 긴급 보육이 이루어졌던 때로 외부인 출입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다만 당시 원아 보육은 1층에서, 회식은 2층에서 이루어졌고 출입문이 달라 원아와 접촉은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경사가 겹쳐 지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회식이었지만 경솔하고 생각이 짧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옥천군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구두주의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원내에서 외부인이 출입을 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고 하니까 많이 또 걱정도 됐었고 우려가 돼가지고 강하게 한번 좀 처벌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법적인 규정사항이 없는지라. 현재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세종, 광주 등 8개 시도 80개 시군구입니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한 달 전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6월 말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북의 코로나 누적 환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옥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7명이 잇따라 감염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체 입원 환자 86명 가운데 27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매일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 열방센터 관련 도내 확진자가 7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넘겨준 명단 가운데 40여 명은 여전히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북부권과 맞닿은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멧돼지 폐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거리여서 방역당국은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의 한 양돈 농가. 농가 앞에 통제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추가 입식을 금지하고 차량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산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제천의 양돈 농가는 모두 4곳입니다. 긴급 정밀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왔지만 긴장을 늦추기는 이릅니다. 영월 발생 지점 인근에서 첫 사례 이후에도 계속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고 있는데 제천과 거리가 4km에 불과합니다. 겨울은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고 멧돼지가 먹이를 찾으러 활동 반경을 넓혀 유입 우려가 큰 겁니다. 1월 1일부터 계속 그래 인접 지역 전부 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이런 게 이제 조금 좀 난해하긴 하지만 구석구석 지금 수색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월과 맞닿은 충북 북부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동 제한이 걸린 4곳을 포함해 제천과 단양의 양돈 농가 21곳 주변은 매일 소독과 예찰이 이뤄지고 멧돼지 사체 수색과 기피제 살포에는 연일 최대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거의 100%의 그 치사율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감염병입니다. 영월군에서 발생된 멧돼지가 제천으로 못 넘어오도록 코로나19와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방역당국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수시로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충북에서는 3번째로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의심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 삼성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5천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의 가금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 농장은 음성 금암과 감곡의 발병 농장과는 7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역학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북 경계에서 1.7km 떨어진 세종시 부강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신년 기획 세상이 바뀐답니다. 지난 1년 동안 등교 금지와 원격 수업으로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었던 각급 학교 교육. 이제는 비대면, 뉴노멀 시대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텐데요. 빨라진 미래 교육, 원격 수업의 일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한창인 온라인 공간. 교재와 칠판은 컴퓨터 화면이 대신합니다. 나갔을 때 여러분들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폐다. 몰상식하다? 질문과 대답이 실시간으로 오가고 학생 발표도 이어집니다.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 없애주세요. 이제는 원격 수업이 일상처럼 익숙해진 선생님과 아이들. 비록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굴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노력하면서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작년보다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좀 더 익숙해져서 원격 수업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갈 것 같다는. 특성화고 실습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이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벽에 못도 박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아까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전에 선 집어넣었던 거 얘기하는 거지? 네. 촬영 장비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마련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이런 수업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는 집중력. 컴퓨터 화면을 앞에 두고 진행되는 수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학교 간, 교사 간 온라인 수업 역량에 따른 학력 격차 우려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학교 규모라든지 시설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느꼈었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언제 또다시 심각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를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정하고 원격 수업 일상화 먼저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쌍방향 수업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들의 수업 역량 교육도 진행합니다. 또 온라인 스튜디오 설치 확대와 스마트 기기 보급, 학내 무선망 구축 같은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합니다. 개인 일 디바이스 확대 등 또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여러 가지 툴 이런 것들도 더 보급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원격 수업 경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미래형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위험시설 종사자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22명의 환자를 찾아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노인요양시설과 정신보건시설, 또 콜센터와 대중교통 운전자 등 무증상자 8만 3천여 명을 선제검사해 음성과 충주, 진천 등지에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충청북도는 목표인 10만 명 가운데 나머지 1만 6천여 명에 대해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에서도 충북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가 버팀목이 됐는데 다만 임시직 비율이 높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지난해 주문량이 늘면서 임시직이지만 생산직 근로자를 상당수 채용했습니다. 대부분 주변 업체에서 일하던 40, 5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문 닫는 주위에 제조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자 수가 충북은 전년 동기 대비 1.15%가 늘어 증가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의 산업 구조가 바탕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반사 효과를 본 의약품과 위생용품, 그리고 IT 관련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5.6%나 늘어 전국 평균 1.1% 감소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청주 등의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상업구역이 형성돼 소폭이지만 자영업자가 는 것도 취업자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월세를 받지 않고 세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죠. 다만 임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임시직이 8.6% 늘어난 반면 상용직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은 상용직이 2.3% 늘었고 임시직은 6.4%가 줄었습니다. 바이오 같은 신성장 사업에 관해서도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키우면 이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 청년층도 이제 많이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직의 경우도 지난해 4월 기준 근로시간이 충북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시간당 임금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충북에서 소폭 늘었다는 자영업자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충청북도는 취업자 수만 놓고 보면 증가하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임시직 위주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도 이번 고용지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가 국가 수소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안전기술원을 혁신도시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안전기술원은 수소용품 표준화와 인증,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수소안전기술원과 협조해 수소안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용품 시험연구원 추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주택가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쇠사슬로 차량에 묶여 있었습니다. 개 주인은 지인이 개를 차에 묶어놓은 것을 깜빡 잊고 운전하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개 보호소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녁 무렵 주택가 도로. 검은색 SUV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잠시 뒤 흰색 개 한 마리가 도로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쇠사슬이 묶인 상태였는데 바로 그 검은색 SUV 차량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의 미동도 없고 이쪽에서는 피 흘리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쇠사슬이더라고요. 경적을 울렸더니 개 주인인 듯 보이는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아저씨 내려서 강아지 옆 바퀴 쪽으로 치워주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와서 강아지 턱하고 옮겼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차주는 이곳에 있던 개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까지 신고를 하자 경찰이 다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량 번호가 있는 사진이 발견이 돼가지고 보호단체에서 우리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차량 번호를 특정해가지고 알고 보니 차주는 옥천에서 개를 분양하고 키워주는 소규모 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개를 차에 묶은 채 옥천읍 일대를 4km 넘게 내달렸습니다. 지인이 묶어놓은 걸 깜빡하고 그랬다는데 10년 동안 키우던 개였습니다. 개는 주인 집에서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동물 학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일선학교가 포함되는 방안이 거론돼 교육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중대재해법을 일선학교까지 적용하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닌 학교를 일반 기업처럼 취급해 과도한 처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없애려면 일반 시민에게 해오던 학교 개방도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환 전 도의원의 낙마로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경비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재선거가 동시선거가 아닌 도내 유일의 재선거여서 투표소와 개표소 설치비와 사무원 수당, 또 선거 보전 비용까지 8억 1,535만 원을 전액 충청북도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권자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 도중 사퇴한 박재환 전 도의원이 반환한 선거 비용은 뿌린 금품의 2배인 906만 원입니다. 충주시가 새해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충주시는 수소와 바이오, 자동차 부품, 승강기, 그리고 2차 전지를 5대 중점 산업으로 정하고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 등 기업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 제3공장 유치에도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청주 도심부터 청남대 구간 좌회전 교통신호의 상당수가 감응 작동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청주시는 남일면과 문이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32호선의 교차로 7곳과 도심권 5곳 등 모두 12곳의 좌회전 신호를 영상 감응식으로 바꾸고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좌회전 감응식 교통신호는 좌회전 대기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부여해 직진 통행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카드형 충전식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를 1,200억 원 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발행액 2천억 원보다 8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인센티브 국비 지원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는 지난해처럼 충전 금액의 10%를 미리 넣어주는 방식이며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청주페이는 사업장 주소가 청주인 도소매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